네, 보신 대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황태순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시부터인데 태극기 집회 측은 벌써 이제 상당수가 모였습니다. 지금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신데 기독교 단체인데 첫 보기에도 상당히 돼요. 저기는 저 기독교 아마 구국 기도일 겁니다. 네. 저기는 네. 11시부터고요. 예.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탄기국 주최 그 모임은 2시부터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아니, 거죠? 다릅니다. 저기가 있고 또 보면은 지금 세종대왕 동상 앞이 있고 네. 또 대한문 앞이 있고 그래서 보면 주최 측에 서너 군데가 돼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11시부터 하는 것은 지금 그 구국 기도회. 네, 보니까 네. 이제 기독교인들이 보면 구국 기도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보시면요, 광화문 광장을 차들이 둘러싼 모습은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저게 이제 사상 최초로 저렇게 지금 차벽을 세웠는데 저 이유가 있어요. 오늘 2시부터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먼저 시작하고 5시부터 국민행동, 그렇죠. 예, 촛불 집회가 또 시작이 돼서 그런데 이 집회 측이 충돌은 아니지만 네. 만날 가능성, 그러니까 이 충돌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 예상되는 진로를 좀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면요. 물론 시간대가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탄핵 집회가, 태극기 집회가 오늘은 처음으로 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합니다. 보시면요. 자, 청와대 집회, 지금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는 동아면세점 앞에서 오늘 2시부터 집회를 시작하고요. 2시 반부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의 집회죠. 그러니까 행진. 그동안은 보면은 주로 촛불 쪽에서 항상 보면은 행사 중간에 청와대, 그다음에 이쪽 삼청동 쪽으로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이제 뭐라고 좀 압박을 하고 돌아오는 네.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5개 행로를 통해서, 네. 5개 경로를 통해서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 청와대, 그다음에 이쪽 총리공관 쪽, 네. 헌재 쪽 이렇게 해서 쭉 돌아서 다시 한 4시경쯤 돌아오게 돼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차벽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현장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예, 차벽을 쌓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 이 차벽 세종대왕 동상에서 광화문 쫙 세종로 사거리 쪽으로 오다 보면요. 네. 거기에 세월호 네. 이른바 그 세월호 단체들이 보면 한 서너 개가량 그 텐트를 쳐놓고 좀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자칫하면은 충돌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래서 세월호 이 단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네, 또 지금 안에 보시면 이중으로 돼 저 있죠. 세월호 집회, 장기 집회 예. 천막들이 예. 있어서 그 주변을 지금 또 둘러싸서 예. 이중 차벽이 된 거예요. 이중 차벽이 네. 경찰들이 앞뒤를 갖다가 보호하고 있는. 왜냐니까 저 뒤로 보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태극기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자, 지금 보면 위치가 정말 가깝네요. 태극기 집회와 지금 광화문에서 있을 촛불 집회. 그전에는 꽤 거리가 멀리 한 100m 이상 거리로 뒀었는데 지금 보시면 차벽 하나로 거의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종각사거리에서 직진하게 되면 삼청동 방면으로 총리공관을 통해서 청와대 가는 길이 있고 네. 하나는 세종문화회관 앞을 지나쳐서 효자동길이나 아니면 자하문로로 가게 되는데 바로 그 자하문로나 효자동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문화회관 앞길 즉 세월호 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농성장 주변을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벽을 설치한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오늘 집회가 시간은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이 해산하지 않고 마지막 대통령의 그 헌재 선고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해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남아있게 된다면 결국 촛불 집회 참석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늘 불상사 주최 측은 유발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상하지 못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 바로 저 행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저희가 집회 예상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돌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 방면 보시면요. 빨간 줄이 바로 태극기 집회가 행진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헌재 쪽으로 촛불 집회 역시 그 헌재 방면 쪽으로 지금 행진을 할 예정이거든요. 물론 시간대가 차이가 있지만 경로가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그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탄핵 기각을 원하는 쪽에서는 2시부터 집회예요. 네, 탄기국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 촛불 집회는 5시부터예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3시간 차이는 나지만, 그렇지만 예, 촛불 집회 5시에 하는 것이 이제 저 세종대왕 상 있고 저쪽이거든요.
그러면은 행진은 그런데 행진은 2시에서 한 뭐 집회 끝나고 나면 한 3시부터는 집회가 될 텐데 네네. 청와대까지 갔다가 거기서 산회가 돼야 되는데 산회가 되지 않을 때는 동선이 겹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저기 지금 그 차벽은 설치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 화면에도 보시지만 저 세종대 이순신 장군 동상. 예, 회관 세종문화회관. 문화회관 뒤편에 이면도로들도 있고 샛길들이 많아요. 많죠, 이 많아. 도로가. 예. 그러면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특히나 이 지금 태극기를 꽂고 있는 분들하고 네. 또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분하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촛불 집회 왔구나, 여기 태극기 집회 왔구나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혹시 그러니까 집회 장소에서의 충돌도 걱정스럽지만 이면도로나. 예, 네. 또 하나 그 말씀하신 이면도로 또 하나는 지하철로 지금 그 많이 이동들을- 모이신다고 그래요? 예, 이동들을 네. 하는데 그 시간이 또 겹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이제 날카로워질 수 있는데 예. 그럴 이유가 이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이른바 탄기국의 대변인인 정광용 씨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광화문 중심 일대 도로에 100개가 넘는 대형 스크린 스피커를 설치하겠다. 설치가 상당수 지금 돼 있다 그래요. 예, 예. 그리고 5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일단은 본인은 주장을 하면서 신문에다가도 이런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서 지금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이 광고가 무슨 광고인지가 좀 헷갈립니다. 자, 기독교인 집결지라고 돼 있고요. 또 애국시민 집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기독교 집회인지 아니면 이게 뭐 태극기 집회인지 굉장히 구분이 좀 안 간다. 이게 무슨 광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1시부터 시작된 아까 우리 기자가 보여준 그 기독교 단체 보수 집회의 11시부터 예, 시작하고 그 있어요. 집회를 말하는 건데 예. 저 태극기를 중심에 놓음으로써 은근히 이 탄기국 집회에도 연결이 되는 느낌이에요. 다 연결이 되는 듯 그렇게 되는 것이 아까 보니 구국 기도회고요. 네. 또 보면 오늘 3.1절 맞아서 태극기 뭐 선양회가 행사를 갖다 진행하는 곳이 있고 탄국이 있고 여러 군데서 지금 진행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지금 세종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쪽으로 동대문까지 남쪽으로는 남대문에서 서울역까지 예, 예. 이런 식으로 잡다 보니까 지금 주최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략 그 도로를 4.6km 내지 4.8km 네. 이 전체가 그러니까 서울역부터 남대문에 세종로 사거리, 세종로 사거리에서 종로 쪽으로 쭉 가서 네. 동대문까지 하면 약 대략 4.6km가 된답니다. 그래서 네. 4.6km. 저도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그 종로 한 2가 3가에도 곳곳에 보면 네. 조그마한 무대들을 설치하면서 스피커를 설치하고는 있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앞서서 운명의 3월이다. 이제 정말 운명의 3월이라는 이유가 오늘이 이제 3월 첫날 3.1절 대대적인 이제 맞불 집회가 양측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어쨌든 3월 안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3월 13일에 퇴임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이미 못을 박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손범규 전 의원 변호사죠.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지금 국민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인용을 하자니 정말 또 큰일 나겠고 기각을 하자니 또 큰일 나겠고 이럴 때는 탈출구가 바로 각하입니다. 그렇게 각하를 하면 원래부터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무능한 이 국회가 한 번 더 혼만 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반목하고 뭐 이렇게 데모하고 이렇게 나라가 둘러 쪼개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각하가 정답입니다. 신의 한 수는 각하입니다. 각하. 지금 각하설을 갑자기 얘기하고 나섰는데 이 각하설이 뭔가요? 각하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라는 게 요건이 맞아야 돼요. 네. 법적인 요건이 맞으면 그 요건을 통과했을 때 실체 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거기에서 뭐 기각이다 인용이다 그러니까 청구하는 걸 받아들인다 아니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탄핵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면 도룡뇽이 원고인 소송이 있었어요. 예, 천성산. 네, 천성산 터널 터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유명한 또 그 지율 스님의 스님의 단식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원고가 도롱뇽이었는데 도롱뇽이 원고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다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은 원고가 못 된다. 도롱뇽은 사람 그래가지고 그게 각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예 판단도 안 하고 그냥 각하를 했는데 그런 게 각하예요. 네. 근데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의 각하라는 거는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 특히 김평호 변호사가 이제 열변을 토했던 것은 예. 탄핵 소추 의결,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 소추 사유가 13개였는데 네. 그걸 한꺼번에 한 번 의결로 소추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사유마다 한 번씩 의결을 따로따로 했어야 된다는 아하. 거예요. 그게 지금 대리인단의 주장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저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 한 사유마다 한 번 의결할 건지 아니면 한 번만 그냥 일괄 의결을 할 건지의 권한은 판단할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는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례가 있지만 결정 예가 있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충분히 법리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예. 각하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송병규 대리인이 각하는 신의 한 수다. 이게 있으면 혼란이 안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각하라는 건 지금 할 수 있는 게 국회에서 소추 의결이 잘못됐다. 소추 의결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사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하 결정이 만에 하나라도 만일 났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에서 다시 소추 의결하라는 파가 또 있을 거고 네, 지정이 네. 있을 거고. 실제로 김진태 의원이 네. 저분도 이제 검사 출신의 변호사잖아요, 사실은. 예, 예.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저런 얘기를 또 했어요. 저분이 생각하는 각하라는 거는 이거는 김평우 변호사나 송병구 대리인이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각하를 하면 혼란이 없을 거라는 저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말은 좀 어폐가 있다. 각하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의결 안 하는 쪽 이거 봐라 이게 뭐냐 해서 국회랑 뭐 언론이랑 다 이거 손봐야 된다는 쪽 저는 또 다른 분란이 또 일어날 거라고. 이게 말이죠. 각하라는 표현이 떠온 게 2월 중순부터입니다.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보면은 이시훈, 다음에 정기승 대법관, 전 대법관 이런 분들이 광고를 합류하면서. 아니 9분이 이제 광고를 내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동욱 변호사가 합류하고. 합류를 했고 예. 그 뒤이어서 김평호 변호사가 합류를 했는데 잠깐만 각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됐다. 그럼 인용하자. 8명 재판관 중에서 네. 아니야. 잘못은 했어도 이것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그러면 기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담이 따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각하를 얘기해 보니까 이건 원천적으로 국회에서 되지 않는 사건을 갖다가 갖고 왔기 때문에 각하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각하가 쉽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니까 기각보다 쉽다. 쉽죠. 그러니까 이게 8명의 이 재판관 중에서 6분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이것이 탄핵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2명 아니라 3명이. 그 상황을요. 네. 저희가 한번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노림수가 있느냐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 각하의 이유. 그러니까 각하를 왜 시키려고 하느냐. 지금 8명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 중에서 네. 저기 이제 보면 8명 중에서 3명이 기각을 갖다가 해야만 3명이 기각을 해야 하면은 이게 기각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각하게 됐을 경우는 또 촛불 민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판관들 입장에서 각하는 오히려 쉬운 거예요. 네. 각하라는 것은 애시당초 국회가 잘못된 사건을 갖고서 심판해 주시오 했으니까 국회를 돌려보내다. 즉 원천 무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각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손범규 변호사 이야기대로 그건 신의 한 수라는 것이 재판관들에게 고민될 때는 각하 쪽으로 가세요라고 약간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판관 8명 중에 2명이 각하를 해주면 이게 쉬워진다라는 게 이제 대리인단 측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인용의 확률을 낮추고 그렇죠. 기각이나 또 하나의 여지를 각하라는 걸 줌으로써 재판관들의 부담을 이 판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 만약에 기각했을 경우에 이게 기록에도 남게 됨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이 상당히 그 선고에 부담을 갖지만 각하라는 것은 네. 다시 이 요건을 갖춰서 그 재소출을 해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줘서 즉 다시 말하면 인용될 가능성을 낮추겠다라는 것이 신의 한 수라는 얘기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저런 문제가 되려면 저분들이 두 가지 얘기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13개 건의 탄핵의 건을 건건이 의결했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반론권을 보장했어야 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부인 체제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이 두 것조차
강인원 재판관에서 재판 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네. 헌재의 판결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이 17차례의 그 심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와서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헌재의 전체적인 흠집내기, 만약에 그 인용이 되었을 걸 대비해서 혹시 불복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 한 오해를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화문 광장 저희 채널A 바로 앞인데 그 모습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가 약 1시간 40분이 조금 안 남았어요. 본 집회가 지금 모여 들으시는데 전부 손에 이제 태극기를 드셨습니다. 오늘이 3.1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 보시면 광화문대로를 중심으로 차들이 지금 한두 대 지나가는데 차벽이 이중 차벽이 있고 지금 그 폴리스 라인 쪽에 모여 있는 겁니다. 저분들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헌재 또 한쪽은 청와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한마디 11시부터 계속 이어지는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2시에 이제 본 행사를 열고 2시 반부터 4시까지 그렇죠. 4시까지 5개의 경로를 통해서 네. 청와대하고 헌재 등을 갖다 돌아서 4시에 다시 재집결하는데 앞서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게 네. 그 무렵 되면은 본격적으로 또 촛불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촛불 집회는 오후 5시부터. 그런데 한 네. 3시부터는 또 모이겠죠.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보면 경찰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는 자 먼저 선제적으로 보면 저 장소를 갖다 선점하고 네. 먼저 보면 저 일반 행진 신청을 했던 태극기 쪽에다가 태극기 쪽이 있으니까 오늘은 촛불 쪽은 좀 자제하세요 하고 네. 불어를 하는데 이쪽에서 다시 법원에서 신청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은 3시간간의 시간의 갭이 있으니까 네. 상관없다라고 보면 이 촛불 쪽에도 이제 행진을 갖다 허가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특히 3.1절 아닙니까? 네. 어떠한 충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태극기 집회를 지금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당연히 TV를 통해 보거나 보고를 받고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취재기자도 그런 얘기 합니다. 자, 박 대통령이요, 탄핵 반대단체가 보낸 메시지에 어제 이런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친박 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100만 통의 러브레터 잘 받았으며 잘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박근혜라고 어제 답을 했습니다. 네, 저기서 이제 100만 통의 러브레터라는 것에 꺽쇠 표시까지 해서 진짜 100만 통을 보냈다는 건지 그런 것에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한 건지 그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과시란 표현은 아니고, 하여튼 100만 통의 러브레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게 이제 사진도 지금 이 공개가 돼서 저런 러브레터, 그러니까 응원하는 편지들이 박사모에서 많이 보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이제 생일날에 이제 그 박사모에서 뭐 이런 카드도 보내고 그랬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죠. 그때 저는 이제 박사모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거를 네. 뭐라고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뭐 어려운 네. 그래도 오늘 3.1절에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어제자로 만일 저런 정말 고맙다 이런 답신을 보냈다라고 하면 그걸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충분히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난달 25일이죠. 정규제 TV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를 할 때 이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촛불 시위의 2배도 넘는 정도로 때문에 그냥 오늘 지금 보면 오후 2시 집회인데 벌써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의 오늘 그 탄기국 쪽에서는 500만 명이 모일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500만은 아니겠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대통령의 생일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러브레터를 보내든 지지 편지를 보내는 건 그거는 나무랄 일이 없는데 네. 대통령의 반응인데요. 대통령께서 헌재 최종 변론의 최후 진술에서도 결국 본질적으로는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탄핵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요지의 최후 진술했고 했죠. 정규제 TV에서 인터뷰 내용도 보면 결국은 오래된 기획에 의해서 본인을 엮어서 이런 음모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체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지지단체 일부들을 격앙시키기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헌재 선고가 다가옴에 따라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모두 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승복의 주체는 바로 이 문제의 결정적 당사인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저는 그 최후 진술도 그렇고
국민을 향해서 무죄와 유죄를 충분히 그 물증을 통해서 입증하되 마지막에는 나 대통령도 승복할 테니 이것에 불만 있는 모든 국민도 법치를 세우고서 따라달라고 하는 최후의 국민을 설득한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네. 그것이 없는 걸 보면 어쩌면 오늘 집회에 대해서 대통령 국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나는 억울하니 만약에 이것이 인용될 경우에는 나의 지지자들은 나를 따라서 끝까지 함께 저항하자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저런 탐기국 집회라던가 탄핵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의 배후에는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 때문에 저분들이 오해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아닌지 그 점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러브레터 얘기하셨죠? 100만 통. 예, 2월 2일 날 2월 2일이 박근혜 대통령 생일입니다. 네, 그렇죠. 박근혜 생일에서 그 65회. 예, 그래서 그 전후에서 예. 그 전후에서 보면은 그 탐기국 모임에 가면은 그 집회에 가면은 큰 통이 있어요. 거기서 계속 그쪽에 주최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께 러브레터를 보냅시다. 네. 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것을 갖다가 상당히 모아서 청와대 인도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네, 네. 이 요리가 한참 지나서예요. 했는데 앞서 뭐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1월 25일에 정규제 TV에서도 얘기하는 건 핵심이 두 가지 아니에요? 네. 자,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네. 그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자, 2배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게 뭐냐니까 앞으로 2배가 넘게 더 나와라.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표현을 썼죠. 예. 듣고 있다. 누구한테 들었을까? 그렇죠. 아마 보면 윤상현, 김진태 뭐 이런 분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의 입장은 이쪽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주변 참 뭐 측근이라고나 할까 이런 사람 이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봐라. 지금 보면은 처음에 헌재에서 탄핵 소추가 되고 헌재로 넘어간 그 과정에서 그때도 보면 사실 정치권에서도 촛불 그 민심 화들짝 놀라서 네. 그야말로 뭐 각하 이야기 나올 정도로 서둘러서 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도 보면 헌재가 막 서두르는 그런 기미를 보이는데 네. 지금 태극기 집회가 그 규모가 실제로 네. 진짜 오늘 4.6km를 갖다 넘어서 그다음에 진짜 500만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이 나오면 헌재도 거기에 압박을 받지 않겠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의도성을 갖고 아니 정확히는 저는 의도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네. 오늘 3월 1일을 앞두고 어제 메시지 48자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자, 지금 1시간 반 정도 후면 일단 태극기 집회부터 시작을 하고 5시부터는 이제 세종대왕상 앞에서 이제 본행사가 있는 촛불 집회 아니 뒤죠. 예. 세종대왕 동상까지는 지금 네네. 오늘은 태극기 쪽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예. 광화문 바로 앞에 예. 그쪽 보면 큰 청와대를 사이에 두고 예. 이제 그런 순서대로 장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는 여야 정치권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좀 참석하는 모습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촛불 집회는 일단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참석하고 이재명 성남시장까지는 참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 안희정 충남지사하고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일단 참석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태극기 집회는 좀 대거 네, 태극기 집회는 그동안 정치인들 중에 최대 많은 정치인들이 참석을 합니다. 모두 13명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김문수 비대위원, 이인재,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 그리고 박대출 의원 등등이 친박계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죠. 네,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 중에서 자,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전 경기지사가 어제 국회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동안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평일에도 거리에 나가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고 울고 계십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울고 있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평우 변호사 역시 바로 이 자리, 그러니까 탄핵 기각과 관련된 세미나에 나오기로 참석할 했었죠. 예정이었는데 못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들어보시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을 모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변호인단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정이 현재 지금 정치적인 이런 모임, 정당에서 하는 모임에는 안 가는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갑자기 결정이 돼서 못 오시게 됐습니다. 원래는 오기로 됐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평우 변호사, 그러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그 심판정 밖에서의 정치적인 언사가 썩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건파 변호사들이 아마 좀 말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말린 거다? 예. 뭐 그걸 또 말린다고 말을 들었다는 것도 좀 신기해요. 김평우 의원의 저 변호사의 그 성적으로 봐서. 근데 저는 김문수 의원의 전 지사의 뇌물을 받았다, 대통령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 태극기 집회에는 제가 주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가하는 의도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 살리기, 구하기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대통령 잘못했고 최순실도 잘못했지만, 그렇지만 좌파들이 그 주도해가는 이런 정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분들이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정말 야당 쪽 좌파 진영, 진보 진영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 안보가 위험하다라는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김문수 지사랑 한 분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분들을 가지고 그 태극기 집회의 전부를 설명하니까 외려 본인도 손해고 태극기 집회에 다른 많은, 그러니까 그 외 촛불 집회도 순수하게 참여한 분들이 있듯이 태극기 집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요 광화문 광장에 숫자가 점점 불고 있습니다. 이 광장을 통한 정치, 또 광장에 호소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상에서도 찬성 반대 여론의 싸움이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일단 승복을 하자는 목소리가 묻힐 정도로 아주 셉니다. 그 중에 하나, 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닙니까? 자, 이런 얘기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사생활 침해, 위협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심지어 한 인터넷 방송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이 대행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는 신상털이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집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동 아파트가 이정미 재판관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 미용실도 알아냈다면서 자주 가는. 그 앞에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뭐.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에 가지 마세요. 무장 경찰이 총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저 이정미 재판관 집이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서 저걸 다 지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얘기까지 합니다. 자, 장기정 씨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박영수 집을 알아냈습니다. 그 반포에 있습니다. 반포 아파트 차. 박영수 특검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칼로 난도질 했잖아요. 온갖 권력으로 제가 방망이 들었다는 거로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요구했어요.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방망이 한번 들었다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그만큼 죄를 졌다 이거예요. 저희가 이런 주장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위험한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얘기까지 이 장기정 대표 했답니다. 박영수 특검은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P호텔의 사우나의 단골이다. 좀 이런 얘기는 민망하지만요, 그곳에 가서 털이 제일 많은 사람을 찾으면 박영수 특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글쎄 참 걱정되네요. 왜냐하니까 보면은 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요즘 보면 아까도 보면 뭐 살 만큼 살았다. 이정미만 없어지면 된다. 막상 보면 그 사람 자수했는데 보니까 25살 먹은 청년이랍니다. 그랬죠. 근데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자칫 위협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게 되면요, 공개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뭐 박영수 특검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다 인간 이상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승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승복, 정말 승복의 어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헌재에서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간에
무슨 정치권부터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철저히 조건 없이 승복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어느 누가 보면은 조건 없는 승복을 얘기하는 사람 누가 네. 있습니까? 뭐 정치인으로서는 승복하겠다. 네네. 뭐 나는 승복하겠으나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조건부 승복은 승복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마침 전직 국회의장분들이 모여서 무조건 승복하라. 어떤 견해도 무조건 승복하라.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네. 현재 미래를 갖다 향해서 뛰는 유력 대선 주자, 현재 각 당의 대표들 모두가 그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지금 불과 한 열흘 남짓 후면은 어쨌든 가부간의 결론이 나올 텐데 그 이후에 혼란, 네. 그 분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자, 예, 정치인도 정치인이지만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정도 되면은 한마디 대국민 담화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저는 이렇게 인터넷 방송이 요즘에 개인 방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터넷에. 근데 우리 지금 정보통신촉진법에서 저를 규제하기가 만만치 않아, 마땅치 않아. 네. 미비인 분들이 있는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뭐 소영주의라고 할 거야. 아니면은 뭐, 좀 개인적인 린치 같은 테러 예. 이런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원래 정보통신망엔 저렇게 사생활 침해적인 내용을 밝히면 안 된단 네.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런 것이 또 하나가 이제 뭐 정치적인 게 가미가 되면서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예. 로 가고. 근데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13일을 앞두고 뭐 이후로 전에 날지는 모르겠지만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대국민 담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이렇게 도를 넘은 발언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까지도 거침없이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장기정 씨의 얘기입니다. 강남에 헌재 재판관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남대로를 우리가 걷는 것도 행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강남에 사는 헌재 재판관들한테 알려지면 헌재 재판관들이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좋은 쪽으로 판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 국민들이 특검들 응원하러 보낸 꽃바구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바구니 하나 있더라고요. 네. 뭐 특검 화이팅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제가 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박수 쳤겠습니까? 제가 박살 내버렸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말씀처럼요. 저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저런 이야기를 버젓이 하고 또 그걸 방치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좀 당국자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